자, HLB 그룹주 좀 볼까요? 자, HLB 그룹주들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좀 해드렸냐면, HLB가 5월달을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질 확률이 큽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걸 제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미래에서 오지 않은 다음엔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지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맞출 수 없고 또 하나 어떤 종목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맞출 수 없어요. 어떤 주식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없어요.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꼴점 맞추듯이 이거 사면 올라가, 이거 사면 올라가 이렇게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죠. 이러한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좋은 거고 이런 자리들을 이탈했을 때 떨어질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거죠. HLB가 예전에 20기어선을 깬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 달이죠. 이때가 언제였냐면 22년도 10월 달이었는데 20기어선을 깨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지만 20기어선을 깨게 되면 위험해진다고 알려드렸는데 정확하게 깼어요. 언제 깼냐면 다음 달. 이렇게 22년도 11월 달에 20기어선을 이탈해버리면서 그때 제가 이제 20기어선을 깼으니 다시 20기어선을 돌려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주식이 20기어선을 깼을 땐 추세가 우하향이 되고 20기어선 위에 올려놓게 되면 추세가 우상향이 됩니다. 대신에 박스권 하단에서 누군가는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26,700원대는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무조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자리를 이탈했을 때 나는 매수를 멈춰야 되고 또 어느 자리를 지켜주게 되면 내가 추가 매수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몰빵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이 자리를 정확히 지켜주고서 무슨 행동을 했냐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7개월째, 8개월째. 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3개월간 떨어지고서 5개월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죠. 자, 특히나 20개선을 깬 21년도 11월 달에 위험했었지만 지금은 20개선을 돌파를 언제 해줬냐면 저번 달에 해줬어요. 나 이제 추세 우상향할 거야. 어차피 HLB는 추세가 우상향이었어요. 계속. 하루하루 일일비만 하지 않았다. 물론 가격의 차이는 크게 없지만 계속 우상향이었고 지금은 완벽하게 60개선 위에 있죠. 특히나 5개월 선이 20개선 뚫어주는 골든크로스가 나올 거라고 그랬죠. 나왔습니다. 이제 60개월 선도 뚫어주면 이 친구는 장기적인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리버세라니 뱉어서 뭔가를 몰라도 뭔가 좋은 일이 이 회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안 떨어지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수급주선이 60주선을 완벽히 뚫었죠. 박스권을 탈출했습니다. 박스권을 탈출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지금부터는 뛰나갈 확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박스권 탈출했죠. 물론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날 제가 알려드렸죠. 이날 하루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막 어떤 분들이 막 댓글에 막 HL 지금 날아가고 있다고 막 큰일 났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겼냐면 어떻게 날아간 거지? 여기 저점이 27,000원짜리가 하루 조금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날아갔다 큰일 났다 가는데 이게 뭐야? 하루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본인이 과연 얼마나 주식에 일희일비하는지 알 수 있겠죠.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한 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일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HLB를 믿고 리버스를 믿으면 좀 못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면 어때? 그죠? 이런 거에 일일비하고 매일 하루 종일 호가창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어제는 20% 올라갔다가 오늘은 9% 떨어지고 큰일 났다 이거 날아가는데 이거 큰일 났다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단지 그냥 수급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흔드는 것 뿐이에요. 누군가는 개인들을 떨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완벽하게 박스권을 뚫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좋아질 확률이 크고 모든 지표, 장기적인 지표, 중기적인 지표, 단기적인 지표까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도 못한 리버스에 대한 좋은 발표라든가 좋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예요. 어디까지나 확률이에요. 주식은 무조건 올라간다 떨어진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3만원 중반부터 초반까지 이렇게 살 기회를 많이 줬는데 이때는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발표를 하면서 5만원 6만원 가 있는데 야 이제 리버스 라인이 너무 좋다는데 그러면 3, 4만원 할 때 뭐 했냐는 거죠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모니터링이 중요하고 내가 어떤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굉장히 평소에 잘 보는 게 중요해요. AI 챗봇에 물어보면 주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하고 AI 챗봇에 물어보면 꾸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가 똑같은 방송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식은 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과연 박스권은 뚫었는지 아직도 박스권에 있는지 이런 거를
잘 판단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항암제 올림픽이 열립니다. 아스코죠. 아스코에서 국내 바이오주가 몇 개가 나갈 건데 그중 HLB 얘기가 좀 있고 또 하나가 ADC 열풍 얘기가 좀 있어요. 에클론 얘기가 지금 있고 이제 그 mRNA 항암 백신 사실 mRNA가 그동안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많이 각광받았던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이제 항암 치료제로도 이제 발전한다네요. 이런 게 모더나 화이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저기 요 아스코에서 HLB가 뭐를 할 거냐면 재발성, 전이성, 성낭암종에 대한 경구용 이 BGRBF2 좀 어렵네요, 그죠? 자, 리보세라비의 임상 연구 결과 발표가 됩니다. 뭐 당연히 좋게 나오면 잘 뛰겠죠, 그죠? 그런데 좋으니까 발표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좀 좋아지고 있는 거고 HLB가 좋아지게 되면 L생, LJ, LT, HLB 글로벌, HL 바이오스텝은 같이 좋아져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LT가 투자 주의를 맞았죠. 투자 주의 맞았는데 상관없어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바닥권이죠. 그냥 박스권 바닥권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이번 달에 다시 이식해서 뚫어지면 또 강해져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있는 거예요. 이 친구 사실은 이런 데 그때 사놓으면 결국 뭐 7,000원, 8,000원 가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L10은 너무 걱정할 게 없고 HLB가 좋아지면 L생이 얼마 전에 HLB에 투자했죠. 투자해서 같은 그룹, 같은 기업들끼리도 투자라는 걸 해줘요. 그럼 HLB가 좋아지면 L생도 같이 좋아지겠죠. 단지 L생은 그냥 박스권에 갇혀있을 뿐이고 월봉에서 아직은 HLB를 이식해서 뚫었는데 이 친구는 아직 못 뚫었어요. 뚫어주면 더 강해져요. 강해지고 LG는 뭐 당연히 대장주니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월봉 자체에서도 5개월선 이식 다 뚫었죠. 지금 10개월선까지 골든크로스가 생겨버렸고 5개월선만 깨지나면 돼요. 주봉에서도 우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 박스권 다 뚫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앞으로 지하권으로 들어오는 240일선을 깨지 않으면 HLB는 아주 강해집니다. HLB 제약은 HLB 글로벌은 엄청 바닥권이죠. 여기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손실 볼 확률 별로 없어요. 단지 좀 지겨울 뿐이지 손실은 이럴 때 샀을 때 생기는 거예요. 월봉 고점에 샀을 때 월봉 바닥에 샀을 때 생기지 않습니다. 20개선을 깼을 때 제가 이때 엄청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6,800을 먹었는데 조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깨니까 여기까지 무너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20개선 깰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H 바이오 스택은 자리가 좋아요. 5개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 옷을 회복시키는 데다가 대량 거래가 제대로 들어오는 데다가 정배열이 시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AHLB 바이오스텝은 그냥 빵 때릴 수 있어요. 다른 친구보다 빨리 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확고한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피플바이오 같은 잘 보시라고 그랬죠. 요게 이제 요런 공간들, 박스권 공간들 꾸준히 올라가죠. 이 친구도 역시나 5일선 함께 매수죠. 앞에 거래량이 잘 터져 들어와 있고 치매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좋아요. 물론 이번에 아스코에서 치매 관련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월봉에서 20개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좋고 일봉에서 박스권 하단에 있을 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오늘에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피플바이오로 관심 있게 보시고 NC트로는 땡땡이 생겼죠. 이거 땡땡이에요. 대량 거래가 터진 다음에 땡땡이는 그 다음날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대신에 재무가 튼튼한 친구들은 아니니까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자, 휴원수도 꾸준히 보는 게 좋죠. 이렇게 이제 큰 박스권 이렇게 그죠. 이런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살 때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닥에 사고 있죠. 바닥에 그죠. 그러니까 이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큰 거예요. 나는 뭐만 있으면 된다. 나는 시간만 있으면 돼요. 그냥 믿고 참고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자, 삼진제약 같은 애 바닥에 있고 이셉시스가 좋아졌죠. 그래 좋아졌고 저 이셉시스 얘기한 자리가 이제 이런 데인데 여기가 있어요. 지금 이 친구도 240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일선만 깨지면 또 뛰어요. 흐름이 좋아지겠죠. 그죠? 앞타바이오 좋아지고 있죠. 앞타바이오 앞뒤 대량 거래가 있고 저점을 찍자마자 대량 거래가 터지는 건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눌림 목주고 다시 돌아나가고 있으니까 앞타바이오도 오늘 같은 날에 빵 때릴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또 하나가 이제 그 경보제약인데 경보제약 흐름 좋죠. 대량 거래 들어와 있고 셀트리온 그룹들도 더 올라가기 전에 지금부터 꾸준히 매수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꼭 굳이 내가 제약주를 하겠다 그러면 셀트리온 그룹주를 하겠다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막 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거 좀 올라가가지고 막 여기 막 17만원 20만원인데 여기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닥권에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인 거고 나중에 셀트리온 막 28만 30만 원 가 있는데 여기서 남들이 막 좋다고 할 건데 이렇게 좋다고 할 때 하지 말고 좀 안 올라가 지지부진할 때 이럴 때 미리 숨어 들어가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의 흐름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앞타바이오나 SK바이오사이언스도 바닥권 이제 돌아 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시장의 흐름이 세 가지 섹터가 살아나고 있는 건데 원래는 우리나라 시장을 가장 처음에 많이 이끌어갔던 건 2차 전지예요. 그죠? 그런데 2차 전지가 당연히 미래 먹거리죠. 먹거리인데
대신에 위치가 많이 높아요. 높아서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전 그런 건 모르겠고 많이 높으니까 우리는 섹터의 순환매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2차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2차전지만 좋아해요. 그렇지만 너무 주식을 하면서 너무 한 섹터에 집중하거나 한 종목에 집중하지 마요. 분산 투자라는 걸 해놔야 되는 거고 분할 매수를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게 중요하죠. 자, 2차전지 섹터가 좋긴 하지만 굳이 사시더라도 2차전지의 장비주들 아직 안 올라간 장비주들을 보시는 게 좋고 또 하나가 잘 안 올라갔던 반도체 섹터가 이제 바닥에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 섹터도 바닥에서 지금은 거의 막 60% 70% 올라왔어요. 뭐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인데 전기차도 이제는 2배 올라갔다 조정받는 애들이 많아요. 이러한 섹터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소외를 받았던 섹터 하나가 바로 제약주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반도체 섹터가 엄청나게 소외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날아갔잖아. 또 예전엔 전기차 섹터가 엄청나게 소외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3개월 6개월 전부터 저 전기차가 잘 보시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잘 올라간 거고 또 하나가 지금 가장 못 올라간 섹터가 제약 섹터인데 이렇다고 또 제약 섹터가 또 언제까지 안 올라가겠어. 반드시 제약 섹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1000피를 찍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수를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863피잖아요. 예전의 영광인 1000피를 찍기 위해서는 3개 섹터가 잘 올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전기차고 2차전 이런 거고 두 번째가 반도체. 그러니까 세 번째가 제약이에요. 제약 섹터가 받쳐줘야지만이 우리나라 또 개인분들이 제약 섹터에 많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제약 섹터 받쳐주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1000피를 가게 되고 그럴 때 HLB나 리버스라리면 아마 좋은 수익을 나게 줄 수 있다. 특히나 전기차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낮은 위치에 있는 친구들은 결국 나한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전 짧게 끝냈는데 항상 우리는 시장의 순환매를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벌써 금요일이네요. 그죠?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끝났을 때 주말에 너무 이렇게 시장에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주식 투자라는 건 말고 투자거든요. 내 여윳돈으로 투자해 놓는 거기 때문에 내가 투자해 놓은 회사가 같이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큰 성장한 회사를 살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에 투자해 놓는 게 가장 투자의 정석이겠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멤버님들은 8시 30분에 HLB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관심 가져봐야 되거나 공부해야 될 종목들 이런 종목도 얘기할 테니까 8시 30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